학자가 내 키에 비해서 좀 크네요. 아무튼 사진 찍는 사람들은 뒤로 좀 옆으로 빠지세요. 사진 찍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뒤에 우리 동지들 보는 게 중요하지. 충남에서 선대본부 발족을 하고, 그 다음에 대구, 울산, 부산을 거쳐서 이제 경남에 왔습니다. 우리가 45만 당원의 6만 책임 당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정당 연락 사무소가 지금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하나의 정당 연락 사무소, 그리고 시군구 별로 하나의 정당 사무소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선거 들어가면 선거 연락 사무소로 바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정당 이후에 4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대한민국당 창당할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법 거짓이다. 태블릿 PC는 여러분 가짜잖아요. 최순실 씨가 내 태블릿 PC 돌려도 있다 했거든요. 법원에서 당신 태블릿 PC 아니다. 그럼 손석희라는 놈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손석희는 태블릿 PC를 가지고 무슨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K미르 재단 정거 채택도 안 됐습니다. K미르 재단 돈 국고로 다 환수됐어요. 임대료하고 직원 몇 명 월급만 줬습니다. 그것을 국정농단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데 국회의원 발언을 다 막았습니다. 정세균이라는 자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올렸는 소추안이 3분의 2가 소추안이 거부돼서, 그러면은 기각을 시켜서 다시 국회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바꾸고 있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상이잖아요. 탄핵도 못 시키고 파면시켜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거짓, 불의, 자유민주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는 오늘까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소리 높이던 세력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4년 6개월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날 파면될 때 9인 완전체 심판을 해야 되는데 8인 심판했습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도 계셨고 저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5분이 돌아가셨어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5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어떤 언론도 한 줄도 방송 한 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라가 망했다.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이 단일 집회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묻어버릴 수 있는 세력들이 나온 거다. 그 세력들에 동조하고 굴종하는 그러한 용기 없는 부역자들도 나온 거다. 그리고 태극기 세력은 수백만 명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촛불보다 더 많은 태극기 세력이 모였는데도
언론 방송은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5분에 대해서 우리는 5사람, 소방청에서는 4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여성 한 명이 돌아가신 걸 봤고 수십 명이 병원에 인사불성으로 실려가는 목도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결국 2년 후에 소방청에서 자기들이 책임이 없으니까 소방청에서 4분이 돌아가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그래서 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허술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 한 사람도 돌아가신 5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태극기가 다 무너지고 제가 5월 9일 대통령 선거 20일 후에 5월 28일 날 동지들 2,000명과 같이 계룡산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완전히 이제는 좌파 독재로 간다. 여러분 계룡산에서 제가 발언한 것을 보시면 무엇이 그리 급해가지고 인수위도 하지 않고 정권을 가져갔겠습니까? 대단히 불안했죠. 거짓이기 때문에. 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촛불은 그들이 말하는 혁명이 아닙니다. 촛불은 국민을 속인 쿠데타예요. 국민을 속이고 멀쩡한 대통령을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국정농단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 기소장에 최순실과 공모하여라는 그 한자를 가지고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어요. 두고두고 그들은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박근혜 이 세 글자를 실지 않습니다. 한쪽은 권력을 찬탈한 좌파 세력들이고 한쪽은 권력 찬탈에 부역한 세력들. 그래서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극기만 들고 있던 분들이 5분이 돌아가셨는데 정론 집필을 해야 될 언론 그 사실 자체를 묻어버렸습니다. 그것이 2년 후에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만이 광화문 투쟁을 통해서 그 진실을 밝혔어요. 지식인들은 비겁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돌멩이 하나 던진 적 없어요. 태극기만 들었던 분들이 그날 5분이 돌아가시고 나머지 수십 명이 우리 보는 앞에서 병원에 후송됐는데 그분에 대한 생사를 사실 모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4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권력을 찬탈하고 이 권력 찬탈의 과정들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준석을 비롯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어요. 유승민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했는데 건너졌습니까? 이준석이 탄핵의 얘기를 꺼내지 말라 한다고 탄핵이 얘기가 안 나옵니까? 우리는 분명히 재심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 실질적인 복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예회복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야 돼요. 언젠가는 진실이 이긴다는 그 망고의 진리를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5년간을 투쟁했습니다. 불의의 세력이
권력을 쥐고 흔들 때도 저도 검찰 기소가 5건 됐잖아요. 제가 무슨 돈하고 관계 있습니까? 다른 게 관계 있습니까? 딱 집회에서 그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은요, 목숨을 초기화같이 그랬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무직하게 그 길을 왔느냐? 국민들께 용기를 드리기 위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것은 불의의 행동이고 저것은 거짓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정의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당대표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다 못 드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지금도 감옥 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지금도 병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 과정이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제가 한용운 선생의 글을 보면서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용어를 제가 우리 당의 구호로 만든 거예요.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너뜨린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 무릎 꿇고 국종하고 타협하고 야합합니다. 저는 이미 원내대표, 당대표 다 했습니다. 그 길을 저는 가기를 거부합니다. 동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가 언젠가는 그 진실이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투어를 지방 순회를 할 때 항상 그걸 모색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생방을 보고 있듯이 직접 참여는 못하더라고요. 마음으로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이 뭔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투쟁이 뭔가. 우리 당은 선거를 참패했는데도 당원들은 계속 늘어났어요. 이제 선관위 공식적으로 제3정당입니다. 당원 수에 있어서. 조원진이가 국회의원 할 때는 국회의원 원내정당 무시하고 다 버렸잖아요. 이제 원내정당 안 되니까 또 버리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운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세가 커지고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면은 언젠가는 그 거짓 촛불의 쿠데타가 권력 찬탈이 불법 거짓 탄핵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거짓에 산에 묻혀버려. 그래서 동지들께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었지만 또다시 허리끈을 조아매자고 합니다. 또다시 신발끈을 다시 매자고 합니다. 뒤에 보세요. 초지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내가 뭘 되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공화당을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공화당에 와서 무슨 자리를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4년 6개월 동안 창당 대표지만 당에서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동지들이
그 힘든 과정에서 당비를 내주고 특별 당비를 내고 후원금을 내고 전남에 있는 노부부는 파지를 주어서 저 후원금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인 민초정당이 우리 공화당이 위대한 당을 만든 겁니다. 74년 정당사에서 민초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5년 가까이 날로 풀어나는 그러한 정당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유일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 이 민초정당이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를 바꾸자. 정치의 세대교체를 하자. 부정부패 정치인들 몰아내자. 민초정당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정치의 혁명은 불가능합니다. 왜? 기득권 정당에 매여있기 때문에. 사람 따라다니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러면 쓰레기 같은 부패 정치인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세대교체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김무성이라는 자가 김종인 영감 같은 자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바꿔야 되죠. 누가 바꾸겠습니까? 비굴한 지식인이 바꿉니까?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바꿉니까? 자기나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덜 떨어진 정치인들이 바꿉니다. 민초가 바꾸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성공하면은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 국민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국민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 못하면, 국민이 두렵고 국민을 무시 못하면 함부로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독재도 못할 뿐더러 부정부패도 힘듭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민족성 DNA가 가장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이스라엘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얼마나 칭송했습니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외국에서 자유우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념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히면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절차와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우리 공화당의 정치혁명이 꼭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정치혁명의 과정이 힘들더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제강국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강해지는 그러한 나라, 양심이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정치인들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정당도 바꿔야 돼요. 정권도 당당한 정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공화당의 정치혁명의 길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계속 두고 가야 합니다. 정권교체 합시다. 네. 붉은 세력들이 또다시 정권을 잡는 것은 안 됩니다. 정권교체를 하는데 어떠한 정권교체를 하냐? 누구에 의해서 정권교체를 하냐? 정권교체 하자마자 여야 야합을 통해서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개혁을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 민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세력은 정권교체 하나마나 똑같은 결과입니다. 오히려 국민들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정말 정치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권교체를 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5년 동안에 못 박아놓은 붉은 적폐를 청산하는 그러한 정권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도 씌워진 불법 거짓 탄핵의 탄핵 무효와 명예회복을 이루는 정권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 체제가 활활 불타고 대한민국 시장 경제가 우리와 같이 다시 성장을 통해서 시장 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권 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경남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 와서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근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동지들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일어나실랍니까? 예! 가시밭길로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